수준의 추위가 회복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시작됩니다. 광활한 소양강 상류의 대자연 속에서 느끼는 짜릿한 손맛, 빙어 얼음 낚시를 즐기며 겨울축제의 낭만과 재미를 즐겨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길을 걸어오며 이제는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장인들, 고집스레 지켜가는 장인들의 신념과 함께 이들의 우직한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여름, 행성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축사의 화제가 나자 주인을 찾아가 화재 소식을 알린 소 사랑이를 만나봅니다. 횡성읍 송정리의 소 사랑이와 할아버지의 특별한 인연, 그 특별하고도 훈훈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한 수산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집단 발병을 해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태국과 한국, 일본의 퍼짐에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 명절 설과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이 춘제가 겹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 속도가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염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 메르스, 이런 공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끔 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맨손으로 동물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육류 제품이나 이 달걀 같은 것들 잘 익혀 드시고요. 특히나 감염이나 이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분들과는 좀 접촉을 삼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이 화요일 소식은 항상 우리 이현희 리포터가 책임져 주잖아요. 맞아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요새 겨울이긴 했지만 눈도 별로 오지도 않고요. 사실 조금 춥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겨울 느낌이 안 나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고 겨울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만큼 정말 추위가 반가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겨울이 오면은 축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동안 날씨가 좀 포근해서 좀 아쉽기는 했었죠. 맞아요. 사실 겨울이면요. 눈만 있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걸 며칠 전에 알았잖아요. 매번 겨울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겨울 원조 축제하면요. 강원도 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요. 이 조그만 은빛 요정이요. 저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어떤 요정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광활한 얼음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빙어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짜릿한 손맛과 더욱더 새로워진 재미가 있는 인제 빙어축제, 지금 시작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찬바람 불고 얼음 뿡뿡 알면 더 행복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인제 왔는데요. 인제 오면 이 조그만 걸 잡아야 해요. 이 조그만 게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세요? 바로 눈치채셨죠? 이 조그만 거 잡으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자연과 함께하는 겨울놀이 천국. 내 서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소양어가 이뤄낸 넓은 얼음판. 바로 이곳에서 겨울축제의 진수, 빙어와 한판이 펼쳐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요? 사실 겨울이긴 했지만 조금 푹한 날씨를 보였잖아요. 행사장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지난번에 그 100ml가량 넘는 겨울비까지 내려서 저희가 참 행사장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개장을 앞두고 한 7일 이상 저희가 영하 10도 이하권으로 좀 내려가서 저희가 뭐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축제장 막바지에 저희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개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겨울 축제를 더욱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요. 그래서 빙어가 더욱 반갑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빙어 낚시에 빠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직접 잡은 빙어가 신기한가 봐요. 크기는 작지만 잡는 손맛이 쏠쏠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한 마리씩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한 번에 2마리나 잡았어요. 언제 오셔서 이렇게 잡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9시에 왔어요. 9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오늘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작게 놨어요. 이 정도가 별로 안 네.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다른 낚시에 비해서 이 빙어 낚시는 어떤 손맛이 있어요? 먹는 손맛? 먹는 손맛? 그렇지. 한 이 정도면 오늘 진짜 뭐 3-4시간만 있으면 150마리 이 잡겠는데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빙어를 잡기 위해서는 얼음과 한 몸이 돼야 할까요? 다양한 자세로 빙어만을 바라보는 빙어바라기들입니다.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얼음 위로 소풍을 나온 듯한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게 빙어입니다. 나오네요. 말하는 도중에 잡혔어요. 근데 좀 아니 낚시 잘 이렇게 하러 네. 다녀요? 낚시가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아 근데 한 배천이면 50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200마리 잡으러 왔는데. 200마리는 아직 태관지 본 사람들 중 200마리 잡은 분들은 없더라고요. 오늘 빙어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요? 우리 초장에 찍어 먹자고 그냥. 아니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빙어는 그래도 된대요. 아니 저렇게 눈이 동글동글하고 예쁜 걸 어떻게 생으로 초장에 찍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맛 한번 네? 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장 갖고 와. 하나 드리자. 제대로 시범 보여드려야죠. 그럼요. 아 왜 하나예요? 근데 왜 눈물이 나죠? 왜 온 거예요 저? 빙어가요 옷을 입었어요 빨갛게. 자기네들은 안 먹고 먹어볼게요. 저 왜 갔을까요? 맛이 어때요? 더 드릴까요? 버들일까요 나왔습니다. 예. 꼬리가 흔들리는데요? 그래서 네, 독세했어요.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그래요? 입안에 들어오면 꼬리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사실 궁금해요. 꾹 감고 먹으면 맛있는데요? 괜찮죠? 아, 드셔보세요. 코들이 다 빨개지셔가지고. 가지고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사실 먹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입에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맛이 나고 또 초장 많이 찍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튀겨 먹어요. 튀겨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잡아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저 정말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빙어가 보이질 않아요. 저 배철이면 한 50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빙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빙어는 제가 싫은가 봅니다. 다들 많이 잡으시는데 왜 내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안 잡힐 때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는데 드디어 요거 입질 왔어요, 입질. 지가 움직여요. 야. 잡았습니다. 찌끈하다가 팍 올리면 여기 나와요. 아우, 귀여워요. 네, 빙어예요, 빙어. 근데 이번에도 낚싯바늘 또 배에. 네, 무섭긴 해요. 이렇게 빙어를 잡은 다음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다들 눈치채셨죠? 이미 길게 줄을 섰는데요. 빙어로 각종 요리를 해주는 빙어 요리 마차입니다. 직접 잡은 빙어가 맛있는 요리로 변신을 하는데요. 방금까지 팔딱팔딱 빙어들이 이번엔 튀김 옷을 입고 기름에 퐁당했습니다. 저는 저도 생선튀김 생선튀김의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이거 직접 잡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줬는데 솔직하네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 네. 어린 아이도 한번 맛보며 빠져드는 빙어 맛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요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빙어 요리. 이미 빙어로 파티가 열렸어요. 맛있었는데요. 분위기 좋고 안주 좋고 이게 바로 빙어 축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잡는 것과 먹는 것은 반비례해요. 제가 아까 한 마리 잡았잖아요. 먹는 걸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근데 빙어 상중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다들 드실 수가 있겠다.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도 먹어봤지만 살아있어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소한 맛으로 먹거든요. 보일랑 말랑하는 고소한 생선살 같은 느낌이에요. 생선살. 맛있겠죠. 도리도리 맹맹. 요거는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생선 조림 같은 맛이에요. 야채와 함께 먹는 빙어거든요. 요거는 진짜 싱싱해. 아까 가져왔을 때 좀 팔딱팔딱 뛰긴 했거든요. 근데 야채에 가려져서 요거까지는 중. 여기까지는 못 먹는 분이 계신 거예요. 새콤달콤한 야채랑 빙어가 너무 잘 어울려요. 고수들만 도전한다는 빙어 바로 잡아먹기. 힘이 엄청 세. 저 때도 보이세요? 머뭇거렸어요. 오.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빙어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는 신나게 놀 차례입니다.
축제장 한편에는요 60, 70년대를 재현해 놓은 마을이 있는데요. 보면 막 다방도 있고요. 옛날 극장도 있어요.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근데 이 모든 게요 눈이랑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60, 70년대 레트로 속으로 빠져보시죠. DJ 흉내낸 거예요. 1960년대 인제앱을 구현한 스노빌리지. 어르신들에게는 그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긴 겨울왕 인제잖아요. 모두 눈과 얼음입니다. 좀 놀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교련복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예. 아니에요? 버스 안내양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빙어축제로 오라! 축제장에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 이런 추억의 거리에서 이제 추억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아싸리 빙어축제에 놀러오세요. 최고입니다. 갑자기 웬 전투 장비일까요? 장난감 같지는 않은데요. 박진감 넘치는 윈터 서든워. 인제는 서바이벌을 비롯한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요. 마치 진짜 전투라도 벌이듯 실감 납니다. 예비군 훈련장 가면 저런 거 많거든요. 이 아이들의 장난감은요, 눈 하나면 충분합니다. 눈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안방마냥 뒹굴뒹굴 하는데요. 누가 닮아서 그런가 본데 이게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이렇게 못 내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살이 쪄서 이게 엉덩이가 좀 박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원래 옛날에는 잘 탔는데 좀 서글퍼지네요. 올 겨울 별로 춥지 않아서 막 눈도 보기 힘들었잖아요. 여기 와서 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반갑고요. 우리 동네도 눈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이거 안 타면 섭섭하죠? 엄마와 함께 짜릿하게 즐기는 눈썰매. 이거 스피드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저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몸개가 많이 나갔었는데 진짜 빨라요. 1등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 올해는요 눈 하나면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 오, 진짜 빨라. 진정한 아찔함을 보여줄 또 하나의 레포츠 아르고입니다. 인제 자랑이죠. 수륙 양용 자동차 아르고입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한번 타봐서 알아요. 재밌겠어요. 네, 맞아요. 드디어 출발했는데요. 거친 길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칠수록 더욱 재밌어지는 아르고의 매력. 들판 위에서 드리프트하고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올 뻔했어. 그거 진짜 재밌어 보여요. 네, 돌고 또 돌고 미끄러지고 아주 정신줄이 쏙 나갔어요. 막 저 보셨죠? 뭐 이러는 거. 이 녀석 진짜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지 마시고 얘 하나면 어떤 놀이기구보다 더 무섭고 더 스릴장이야. 너무 재밌다. 이날 목에 담았습니다. 겨울축제의 원조 인제 빙어축제. 올해도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형은 넓은 얼음판 위에서 빙어와의 추억 만들기 2월 2일까지 계속되니까 놀러오세요. 인제 빙어 축제가 그러니까 올해로 20살이 된 거고요. 네. 사실 겨울 축제 원조이니만큼 명성 대단한 건 뭐 자자하고요. 여기 네. 볼거리 즐길 거리는 더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넓은 얼음판 위에서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빙어 손맛이 있거든요. 아하. 이렇게 또 잡기도 하고 또 다양한 요리도 맛보실 수가 있고 또 눈썰매 타고 또 아르고 타면 진짜 여러분 겨울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까 먹는 손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잡아서 팔딱거리는 그 빙어를 바로 먹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빙어 축제 네. 또 참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네. 크기는 작아도 네. 또 아까 연희 씨 잡는 거 보니까 손맛이 좀 꽤 쏠쏠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 진짜 되게 재밌었고요. 예, 예. 사실 이게 작잖아요. 배 부르게 먹으려면 한 50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 한 3시간 정도는 잡아야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제 빙어축제에 가셔가지고 이번 설에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일까지니까요. 네. 인제에서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를 담고 있는 인제 빙어 축제 저희는 네. 화면으로만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가셔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릉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 소식 만나보기 전에 연희 씨.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목표 같은 거 세우셨겠죠? 그렇죠. 근데 네. 새해마다 늘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부터 저녁 안 먹을 거야. 네. 그런데 계속해서 회식 있었고, 막 외식 있었고. 외식 있고. 포기했어요. 3주 지났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얼굴 통통해진 거 보세요.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요. 벌써 작심 3일로 끝난 건가요? 작심 일주일도 안 되고 3일도 안 되고 하루도 안 됐군요. 아하, 이 두 분 보니까 네. 새해 세운 그런 계획들,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지금 뭐 놀라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께 오늘의 이 주인공분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0년 동안 정말 작심삼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길만을 쭉 걸어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연희 씨와는 다르게 새해에도 변함없이 네. 꿋꿋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장인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하시죠.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떠올랐던 2020년 새해. 사람들은 가슴 벅찬 일출을 바라보며 간절한 다짐과 소망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 출발 대신 올해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장인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집스레 지켜가는 신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장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 다채로운 공예의 세계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망치질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방자수저장 김우찬 기능보유자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해서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걸 일컬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계식이 도움이 아니라 100% 이제 수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일컬어서 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지어서 3단계로 샘물을 우선 녹이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두드리는 이제 공정, 그다음에 깎아서 이제 세공을 하는 이제 세공 이제 과정. 그래서 총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돌림에 보통 30번의 망치질을 한다 치면 한 240번, 젓가락까지 이제 통틀어서 하면 거진 1000번이 돼야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저가 하나가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3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더 정밀하게 이제 세공 과정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된다 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최장 15일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1000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강릉 방자수저. 이곳엔 7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김우찬 방자수저장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도 제가 다 어렵사리 이제 제작을 하고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제일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저가 용문 수저라고 하고요. 제작 기간만 이제 최장 1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제일 제작 기간이 긴 만큼 또 힘도 들고 또 그리고 또 애착이 또 그만큼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번 선을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은 16살 때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술을 이제 습득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아버님 슬하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올해로 이제 딱 3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작고하신 제 아버님, 그 위에 조부님, 그다음에 증조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이제 4대에서 지금 또 저희 집 또 아들이 또 전수생으로 또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총 5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선친스라에서 5년 동안을 망치질만 배웠어요. 왜 허드렛 일만 자꾸만 시킬까? 이제 소위 또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또 출타를 하고 안 계실 때 제가 나름대로 또 뭐의 결과물을 받아서 좀 칭찬을 받아보려고 하면 아버님이 나중에 칭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핀잔을 주셨어요. 날개도 없는 게 벌써부터 날아다닌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방식, 교육 방식이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못마땅하죠. 근데
지금은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제가 얻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얻고 저희 아이가 나중에 장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교육을 하고 있다 치면 아마 그때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르고 탁한 빛을 띠었던 쇠는 오랜 담금질을 거쳐 단단하고 금빛을 내는 방자가 됩니다. 장인도 똑같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겠죠. 이제는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땅을 판다는 심정으로 했을 때 밑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치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많이 좀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죠.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좀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대째 이어지고 있는 정직한 신념,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강릉 방자수저가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내곡동. 환하게 불을 밝힌 가게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 26년째 빵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정도에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건강빵으로 전환해서 건강빵집을 운영하고 집빵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쉽게 누구나 쉽게 집에서 전문적인 제과 제빵 도구 없이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빵을 알리는 이종기 대표. 그런데 집밥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집빵은 뭔가요? 우선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도구가 이제 전문 제과 제빵 도구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는 우리 밀을 주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가루를 첨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반죽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찐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화학 첨가물과 GMO 농산물이 아닌 건강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죠. 어떤 특정한 재료 한 가지만 없어도 이제 빵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 제과 도구가 없으면 못 만들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심지어 후라이팬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찜 솥에다 할 수 있고, 찌면 찐빵 되고 구우면 빵 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해 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거의 한 강좌 수는 100여 회 이상 했고, 수강생은 한 1000여 명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받고 되게 좋아하시고, 또 직접 집에서 건강한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이종기 대표는 빵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 물, 이렇게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모든 재료를 섞으면 기본적인 빵 반죽 완성. 비싼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빵과 과자가 만들어지니까요. 기본 원리만 알면 응용하는 건 쉽겠죠.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좋은 재료의 중요성과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은 이종기 씨의 신념이 담긴 집빵이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달달하고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런 빵 과자에 맛이 들어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쓰니까 거칠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안 쓰니까 덜 부드럽고, 입에 익숙하지 않은 빵이니까 손님이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내 돈 벌겠다고 그런 내가 아는 이상은 그걸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매출은 떨어지고 하지만은 마음은 편하죠. 내가 만드는 건강한 빵 과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주고, 또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그 눈에 확연히 띕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멀지 않아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죠.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준기 대표는 빵을 만듭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전국을 돌며 건강한 빵 문화를 알릴 예정이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우리네 장인들. 이들의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인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묵묵하게, 정말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무려 25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묵묵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20일도, 아니 10일도, 아니 3일도 못하는 제가 반성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저도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사실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 금방 포기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만큼은 작심삼일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주로 가볼 텐데요. 경주하면 신라의 천년고도로 유명하고요. 또 네. 우리나라 역사 문화유적지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막 수련회 소풍 많이들 떠났지 맞아요. 않습니까? 수학여행 갔었죠. 요즘 또 놀이동산도 유명하고요. 오, 네. 근데 요즘엔 이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귀가 정화되는 듯한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행복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경북 경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찾아든 반가운 소식. 음악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애호가들의 음악 감상실이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공연장,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복합 공간. 최근 문을 연 아트센터를 통해 더 클래식한 경주를 만나볼까요? 요즘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경주에 클래식 매니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복합 문화 공간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해 개관한 경주의 한 아트센터. 60여 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 반기는데요. 이곳은 고품질의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 멋진 음악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장르 구분 없이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아늑한 공연장 안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도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클래식 매력에 풍덩 빠지게 도와주실 아트센터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아담하고 예쁜데 이 공간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클래식 공연도 가능한 곳이고 인문학 강좌도 그리고 음악 강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예술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누구나 그러면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 그리고 강좌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오후 7시부터는 항상 열려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음악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뭐 신청곡을 받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듣고 싶으신 음반을 가지고 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신청곡도 가능하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뒤편에 보니까 LP판이 신청곡을 다 틀어주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럴 때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음반들을 다 가져다 놓으면 이 무대 공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음반들은 따로이 모아둔 공간이 있습니다.
아, 따로 모아 두셨구나. 어쩐지. 거긴 어딘가요? 아트센터에 숨겨둔 보물 창고를 공개합니다. 벽면 가득 수만 장의 LP판들이 가득 꽂혀 있는데요. 김문욱 센터장이 어린 시절부터 직접 수집한 다양한 음악들이 모여 있습니다. 와, 센터장님, 여기 오니까 LP판 완전 많네요. 무슨 보물창고 같아요. 여기가 아트센터의 수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엄청 많네. 네, 좀 많습니다. 한 2만 장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마. 아, 이 많은 걸 그럼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제가 LP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구입을 했었습니다. 5학년 때요? 네. 연반이에요. 어머, 너무 알록달록 예쁘다, 앨범이. 네. 그러면 그 아는 노래가 그 예스터데이 뭐 그런 앨범. 그런 음악하고는 응. 좀 달라요. 기존의 비틀즈 음악들이 예스터데이, 뭐 Let It Be 이런 음반들이 많은데 네네. 이거는 이들의 음반들 가운데서는 좀 장르가 좀 변해요. 여기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곡이 굿모닝 굿모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닭 우는 소리가 나는 그렇게 시작되는 곡. 오, 닭 우는 소리요? 네, 네. 오, 우리나라 뭔가 정서랑 좀 맞네요, 그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Nothing to do to save his life, call his wife and nothing to say but what a day. 김민기의 금관의 예수라는 음반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음반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만 발매됐었던 음반인데 네. 이게 지금 구입을 하려면 아마 100만 원 그 이상은 주셔야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몇 배나 뛴 거예요. 엄청 귀한 앨범이네요, 그러면. 네, 엄청 귀한 앨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LP 수장고까지 갖춘 아트센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정말 반가운 공간일 텐데요. 음악 감상이 취미인 분들이라면 이곳에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이 악기랑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디서 또 듣긴 들었거든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곳에서는 좀 어떻게 좀 잘 갖추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이 턴테이블은 1950년대 정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었던 턴테이블인데요. 네. 영국의 BBC 방송국의 스튜디오 장비로 쓰이던 그런 턴테이블입니다. 우와. 이 스피커를 보십시오. 이 스피커는 영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이제 현악기의 소리를 가장 잘 낸다라고 재생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자체로 하나의 악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소리를 재생해주는 스피커입니다. 이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 네. 처음 보시면 이게 스피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1940년대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예전에는 모노였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되어 있던 거를 두 개를 짝을 맞춰서 스테레오로 만든 거고. 그런데 저기 뒤쪽에 피아노도 있더라고요. 이거 열리는 거. 그랜드 피아노요? 네. 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 한번 보러 가요. 가시죠. 제가 또 피아노 좀 소시적에 좀 배웠거든요. 그러시면 네. 좋아하시는 피아노가 되겠는데요. 이야, 이 피아노는 어떤 거예요? 이 피아노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피아노예요.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합니다. 아, 실제로? 예. 이것도 왠지 좀 고가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 몇천 정도 하진 않을까요? 몇 천이요? 네.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십시오. 하나 더 붙이라고요? 네. 억이요? 억소리가 나는 피아노입니다. 근데 확실히 엄청 건반이 부드러워요. 칠 때 걸리는 거 없이 바로 부드럽게. 예전 시력 막 나와서 막 하면 쳐줘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다. 확실히 2억짜리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아트센터에서는 이렇게 좋은 턴테이블과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음악들, 이만한 힐링도 없겠죠?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는데요. 마침 이날은 클래식 칼럼니스트 이지영 씨가 내 인생의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클래식 컬럼리스트 이지영 선생님의 클래식과의 첫 만남이라는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클래식 초보자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이면에도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만 알고 나면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체코라는 이 나라는 독일과 아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음악과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 나름의 명맥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낯설지만 세계 주요 무대에서 이 체코 작곡가들의 스메타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작곡가들의 음악을 오페라로 그 나라 모국어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설명과 함께 음악도 감상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참가자들은 아트센터를 방문한 소감이 어땠을까요? 별 걸림 없이 아무 때나 와서 이런 좋은 기계를 가지고 음악 들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연극 공간이나 뭐 행사 공간, 전시 공간은 많지만 이런 그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예, 오늘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같이 자주 오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 아름답게 채워줄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음악을 사랑한다면 살짝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겨울을 더 클래식하게, 더 포근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읍 송전리에서 작년 여름 우리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주인공은요, 한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이제 구순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마리의 어미소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평소 조용하던 횡성을 술렁이게 만든 일이 있었다는데 먼저 여러분은 횡성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횡성하면 횡성한우를 빼놓을 수 없죠. 횡성하면 한우죠. 유적지로는 풍선성당이 유명하고 횡성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더덕축제, 토마토축제, 한우축제.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횡성에서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횡성에는요, 유명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말한 것처럼 이 횡성 더덕도 유명하고 토마토도 유명하고 뭐니 해도 이 횡성 한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횡성에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체 그 사연이 무엇인지. 근데 이 사연 들으러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횡성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비밀 여기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초등학교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수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독서 삼매경에 빠진 듯한데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입장되어 보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친구 둘이 같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재밌나 봐요. 우리 친구들 인기가 많은 책인 것 같은데 어떤 책 읽고 있어요?
동물에 관한 책인데 네. 그 중에서도 행성안에 관한 책인데 언니 혹시 사랑이 아세요? 사랑이요? 사랑이가 동물 이름이에요? 맞아요. 사랑이는 어미소의 이름인데 외양간에 불이 나가지고 사랑이가 새끼를 구하려다가 죽어서 그 횡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시 횡성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랑의 이야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웹툰과 만화책으로 발간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횡성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랑이가 동물인데 이렇게 불이 난 걸 알고 주인 집으로 와서 소식을 알린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횡성의 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였네요. 아니 근데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소장리요! 실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찾아 횡성읍 송전리를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인데요. 아니 어르신, 아니 여기 근처에 이 소가 그 어미소가 새끼 소를 구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어디예요? 저쪽에 요로 내려가서 저로 가면 집이 저녁에 자다가 불이 났대. 전기줄에서. 그때는 내 소가 망가졌어. 그 새길로 들어와가지고선 마릉을 그냥 발로 탕탕 울려서 주인을 깨웠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아이고 안타까워나 많아지고 진짜 내일이나 같으지요. 사연 속 주인공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이가 어떻게 온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소 이름이 사랑이 암놈인데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가졌어. 그 불이 나니까 1시 반에 여기 축사에 불이 나니까 이제 그 코피가 끓여졌어. 그러니까 몸에 다 익었고. 거기서 뛰어내려고 딴 데로 도망가고 뛰어와서 집에 온 거야. 집에 와서 이제 이 마루장을 쾅쾅 이제 뭐 주대리 뛰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소가 여기서 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소리를 왔다고 감을 지르니까 이제 내가 소재에 자다가 저 주방에서 자다가 쫓아나오니까 소가 내려왔어. 그래 쳐다보니까 하늘이 벌게. 그래 이제 불났고 나와서 이제 119 연락을 하고 뛰어 올라갔지 내가. 그 충성스러운 소를 모두 이제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죽었어. 사랑이 이야기.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사랑아, 고생했어. 사랑이나 새끼나 둘 다 건강합니다. 순산이에요. 어휴, 우리 새끼. 아이고, 이뻐라. 그런데 어느 날 축사에 불이 났습니다. 사랑이는 등에 불이 붙어 있는 채로 화재 난 것을 알리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 서재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가 사랑이가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이는 등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죠. 아이고, 사랑아, 이게 무슨 일이니? 불이. 할아버지는 축사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들이 어서 나와라. 그런데 잠깐, 우리 사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힘들겠습니다. 사랑아, 미안하구나. 우리 사랑이가 구한 거야.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는 새끼들을 구하고 할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사랑아. 소가 불이 나서 코피가 끓여지니까 그 소가 뛰어내려온 거야. 딴 건 다 딴 데로 뛰었는데 그러면 이게 소가 내려오다가 이리 가지. 이제 그게 주인을 찾아온 생각이니까 이리 왔지. 근데 그 주인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소는 임자를 안다고 주인을 안다고 그랬는데 냄새를 맡고 모든 짐승은 냄새를 맡고 다니거든. 주인 냄새를 아는 게 1시간 전에 내가
불나기 전에 멧돼지 때문에 올라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 냄새를 맡고 주인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냄새를 맡고 왔다. 그런 생각하지. 난 소들보단 영리하고 내가 기수 한번 할까 하면 기수도 하고 또 발질도 안 하고 아주 순했다. 체구가 크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줘서 이제 길렀는데 사랑이가 여기서 나서 축사에서 5년 살다가 한 번도 우리 집에 와본 일이 없는데 불이 나자 뛰어온 거야. 주인을 깨우고 마당에 서서 부들부들 떨다가 마당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 플란다스의 개처럼 말이야. 그 얼마나 훌륭해. 이야, 그 소갈 때 그럴 수 있나. 사람보다 낫네. 불이 난 다음에 이 끈이 다 불에 타들어가기 전까지 소들은 탈출을 할 수가 없었고요.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이는요,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주인 할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이후에 사랑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주변의 도움으로 축사를 새로 짓고 사료도 지원받았고요. 또 그 당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소들은 아직도 힘들게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축사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가 참 참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이 좀 어떠세요? 그때 뭐 정신없었지. 네. 그건 뭐 말 못하는 짐승인데 이 90 노인이 정성을 다해 기르다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그건 내 책임이지.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마음 아플까봐 나 혼자 올라와서 울었어. 엉엉 울었지. 미안하다. 내가 관리 잘못해서 미안하다. 정성껏 손을 먹이지. 뭐 사료도 많이 사다 놨지만은 집도 새로 사오고 그래서 나는 이 소가 이제 건강 회복돼서 다 정리할 때까지 열심으로 이제 관리할 거지. 할아버지,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가 어찌됐든 간에 만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잖아요. 이 만화책 좀 보셨어요? 예, 가져와서 봤습니다. 네. 사랑이 만화책에 대해 할아버지는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사랑이가 할아버지를 깨우는 장면과 화재 이후 고생하는 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65년 동안 양봉으로 생활해온 김태봉 할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늘 사랑이 생각이 난다는데요. 그가 사랑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사랑아, 미안하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너희들이 고충을 줬구나. 오래오래 내가 마음에 담아두마. 사랑아, 잘 가라. 안녕. 오늘도 할아버지는 사랑이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담아 상처 입고 살아남은 소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횡성의 사랑이 이야기를 만나오셨는데요. 만화로까지 탄생이 되어서 우리 사랑이를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아,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히 쉬어라. 네,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주인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던 소 사랑이 정말 영특하죠. 그런데 네.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 영상에서 저희 만화가 잠깐 나왔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사랑의 그 용감 있게 행동한 때, 죄송해요. 마음이 너무 울컥해요. 너무 울컥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 행동 때문에 새끼 소도 살릴 수가 있었고요. 예, 예. 주변에 있는 소들도 함께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정말 플란다스의 개랑 정말 비슷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집까지 아까 명수 씨도 얘기했지만 그 불탄 그 상태로 네. 집까지 찾아와서 주인께 알렸고요. 네, 정말 용감하고 아파요. 감사했던 사랑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웹툰과 만화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 옆에서 오랫도록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너무 오랫도록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가올 설 명절에 정말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1시간 동안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겨울 축제, 겨울 원조 축제, 빙어 축제가요. 지난 토요일부터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 설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빙어 축제 가셔서 한번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일까지니까요, 겨울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예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태백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를 시작으로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산죽 카페와 구문소 마을에서 즐기는 마차 체험, 그리고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투어까지 태백의 낭만을 다양하게 즐겨보겠습니다. 네, 대관령 눈꽃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국제 알몸 마라톤 대회 2020 윈터 런 인 평창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를 비롯해 약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아시아의 알프스죠. 대관령의 설원을 질주하는 그 뜨거운 현장 따라가 볼게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최근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새롭게 개장한 AR 동물원부터 이상원 미술관에서 즐기는 공예 체험 등 지역에서 준비한 다양한 설날 행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신체는요, 정말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주고요. 네. 우리 비만 예방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네. 탄산음료 그리고 탄수화물과 같은 혈당 높은 식품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더해서 이제 커피를 줄이게 되면요, 스트레스 발생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이 섭취량은요, 하루에 커피 1잔에서 2잔 사이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과하게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요, 네. 오히려 이 신체가 지방을 태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것처럼 작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운동과 더불어서 이 분별 있는 식이요법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